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진행하는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가져온 기사는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구직자 80% 취준하다 눈물 울고 나니 취업 포기 생각도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업 준비 활동하는 게 어렵죠. 보통 다른 사람들 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뭐 대학을 조금 쉬고 싶다, 차라리 이 정도면 뭐 군대를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사 내용에 좀 보면 뭐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내 자신이 좀 초라해서 또는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취업 준비가 아니고 구직 활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보다 사실은 원서를 좀 내놓고 구직 활동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띵 하고 딱 열어보니까 귀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거 받았을 때 상당히 처음 받았을 때는요 정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울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여러 번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바로 삭제하고 그냥 뭐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 쓸 때 저는 거절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 쓰듯이 본인이 거절을 잘 못하니까 거절을 어디 가서 잘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사실 나중에 좀 내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사실 그때 있었던 일은 큰 일은 아니고 지나보면 다 웃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 스트레스 좀 푸시고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거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좀 가져온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올 취업 시장 상하반기 공채 집중 그 365일 수시채용 노려야 이게 잘 보면 가운데 물음표가 딱 찍혀 있거든요. 사실 기업들은 언제나 수시 채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월이나 9월에 공채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뭐 4월 한 중순부터 또는 한 10월 중순부터 A 매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공기업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인적성 시험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치르거든요. 이때가 취업 시기고 취업을 가장 많이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보통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기사에서 365일 수시 채용을 노려라. 이 말은 정말 딱 맞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보통 공채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채용 공고를 내서 사람을 불러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시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들이 바로바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채 통해서 사람 충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를 진행을 하더라도 특정 직무라던가 아니면 사업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요 365일 채용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결혼이 난다 그러죠. 사람을 뽑았는데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면 다시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나 수시 채용이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그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서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미리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공공기관 채용 계획, 채용 일정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올해 몇 번 뽑고 언제 뽑는지 미리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딱 보면은 뭐 3월이나 9월에 집중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취업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보면 한 진행했던 친구들의 한 60% 정도는 이런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 때 취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겠다. 이게 구직 활동인데 이 기간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떤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는 이제 다시 스펙 쌓아야겠어 아니면 조금 쉬어야겠어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취업 선호도가 높은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은 정말 뭐 공채 이런 거랑은 좀 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365일 수시 채용을 노려야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무등일보에서 한번 좀 갖고 와봤는데요. 소리 없는 취업 전쟁 대학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 되게 열심히들 하고 있죠. 뭐 최근에 도서관에 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 뭐 사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음, 저도 이렇게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양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취업 준비생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공부, 자격증 이런 그 우리가 숫자로 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것이 도서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경력만큼 중요한 스펙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숫자로 쌓은 스펙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여기에서 자기가 얻은 교훈, 이걸 베이스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때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이 답변할 내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거를 도서관에서 하시는 건 맞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 건 도서관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도서관이 이런 내가 좀 마음을 다잡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내가 어디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활동적인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없는데 사실 그 방학 때 이 우리가 보통 계절 학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학점 뭐 0점 몇 정도 물론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뭐 3점대 중후반을 마크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거기서 뭐 0점 몇 점 올린다고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최근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가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데 도서관에서만 그냥 앉아 있는다? 이거는 저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전북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취업준비생 54.2%올 취업시장 작년과 비슷. 이런 보통 그 의견 전망을 좀 한 건데 사실 항상 비슷해요. 늘 어려웠고요. 제가 강의 때 가끔 쓰는 거 중에 뭐 1980년 기사를 좀 찾아보면 뭐 기업체 채용 줄어 고시생 늘어 이런 기사가 80년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찾아보면은요. 1927년인가요? 제가 그 네이버 뉴스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도 취업난으로 자살한 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업은 그해 취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해요. 다 비슷하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컨설팅을 했던 뭐 2009년, 10년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갤럭시 S라는 그 스마트폰이 2010년 5월인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 관련된 업종이 정말 갑자기 빵 터지면서 취업할 이 기업 이 선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특히 공대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약간 취업도 또 유행이 있어요. 뭐 2012년 요때쯤부터 취업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뭐 인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채용 전제형 인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유행이고요. 취업자 우리 보통 구직자들이 좀 선호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곳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은 사실 매년 비슷해요. 근데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최근에 일본 기사를 조금 검색해 보세요. 우리는 구직난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이 구인난, 일본 구인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요. 그리고 정규직 직업에 올 사람도 없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광고가 올라오고요. 국가에서 정한 이런 최저시급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금액을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이미 3학년 때 취업을 내정해 놓고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2009년 10년만 해도요.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의 거의 끝자락이면서 당시에 엄청난 취업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일본 도쿄 가스 공사인가요? 거기 광고 보면은 취업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게 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광고 내려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구직난이 심했었는데 이젠 구인난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물론 뭐 좀 변화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당장 바뀔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가 뭐 근무지의 어떤 평판이라던가 급여 그리고 뭐 근무 환경 이런 것들 안 보고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좀 맞는 내가 좀 선호하는 그리고 내가 한번 좀 인생 걸고 젊은 시절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경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기업들도요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조금씩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는데 당장은 아니다. 이런 부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몇 번 뵌 이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요. 해외 취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 기사랑 다음 기사가 이 해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해외 취업 도전에 영어를 뒷전에 두다. 이제 베트남어를 먼저 하고 영어를 뒤에 정복하는 역발상 이렇게 좀 여기 박창욱 전무님이 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보통 해외 취업 그러면요 대부분 미국, 뭐 캐나다, 유럽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해외 주재원 글로벌 역량 실무 관련된 기업 강의를 좀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 보면은요 보통 파견 예정지가 대부분 뭐 중국, 베트남, 뭐 루마니아, 러시아 그리고 뭐 저기 슬로베니아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정말 뭐 좋다고 하는 그런 곳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음, 보통 영어가 기본이긴 한데 그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보통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회가 얻어진다면 현지어를 먼저 배우는 게 우선입니다. 당연히 이문화 이해 능력과 현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런 해외 취업을 나가게 되면 사실 경력 개발 이슈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기사에 보면은 한 대학교가 해외 취업 프로그램 효과 톡톡 이런 기사를 좀 내보냈는데 사실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현지인 고용을 하고 있는 숫자가 한 7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그 통계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지 채용인인데 한국인이죠.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구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눈을 돌려보면은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일자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속 그 나라에서 일을 할 것인가? 왜냐면 사실 뭐 취업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본인의 경력 개발을 통해서 현지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결혼이라는 이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직이라는 이슈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내가 현지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쪽에 아예 전문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해외 취업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조금 경력을 쌓고 다시 돌아올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해외 취업에 좀 나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 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대학 5학년이 든다. 취업 한파에 수십만 원씩 내고 졸업 유예.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5학년 그러니까 졸업을 뭐 잠깐 뭐 토익 점수를 안 내거나 뭐 일부 조금 학점을 덜 따서 이렇게 졸업을 좀 미루고 아니면 아예 졸업 자체를 유예를 신청해도 되는 뭐 여러 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게 도서관을 이용한다거나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졸업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강의를 가보면 졸업 유예 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졸업 유예를요 요즘 뭐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사실은 뭐 여러 번을 계속 한다거나 장기간 한다 그러면 문제인데 뭐 한 학기 정도 선에서 뭐 졸업 유예를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뭐 이런 약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졸업 유예를 하는 게 언제 생긴 거냐면 과거에 한 그 2012, 3년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인턴에 지원을 하는데 재학생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인턴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턴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정규직에서 요구하는 근무 경력 또는 인턴 경력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에서 하는 인턴을 들어가기 위해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턴에 지원을 하려면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연기한다.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졸업생들도 인턴에 지원해서 근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유예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뭐 한번 이런 부분 정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로 제가 아시아투데이에서 취업비리 국제금융센터란 곳이 지원서도 안 낸다 합격했다. 전에 한 어떤 공공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어 95%가 이 비리로 취업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다가 정정 보도가 났었죠. 좀 더 조사해 보니 100%였다. 막 이런 그 기사 보고 정말 크게 웃었었는데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귀를 확 꺾는 뉴스죠. 정말
화가 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런 취업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두고 필요한 정보도 좀 주는 이런 구성을 좀 계속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계속되는 방송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